자, 오늘도 10배, 100배 럭키펀치 칠 때까지 이번 강의는 단타를 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단타의 유형이라 함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티켓에 지표 설정으로 오셔가지고요, EMA라고 치시고 지수이동 평균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EMA 9가 떠있죠. 여기 설정으로 누르셔서 이 플롯의 색깔을 노란색이나 뭐 이런 걸로 좀 바꿔줄게요. 바꾸신 다음에 자, 설정에서 인풋에 들어가셔서 이것을 50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일봉으로 눌러주세요. 자, 이걸 깔므로써 해서 비트코인의 방향성, 즉 파도의 흐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 흐름을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잘 보세요. EMA 50선을 위로 넘어갔다면 여기서 매수해서 지금 46%의 펌핑을 한번 보여주고, 이런 흐름을 이탈했다가 재차 51선 위로 올라갔을 때 한 번 더 펌핑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일봉상으로 51선을 이탈한 뒤로부터는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려주고 있고, 자, 여기가 다시 저항선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35%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로 흐름을 따라가는 추세 매매법입니다. 두 번째,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칼라를 잡는 방법입니다. 큰 그림에서 여기서 돌파하는 시점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정을 받고 51선 위로 밟는 순간에 잡아서 반등을 노리는 방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라를 잡고 그 반등을 노린다. 이 반등을 먹기 위해서는 RSI라는 지표가 필요합니다. 다시 지표로 들어가셔서 RSI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 상대 강도 지수라는 것이 뜹니다. 이렇게 상대 강도 지수를 넣으셨다면 이 색 설정을 바꿔줍니다. 모습으로 들어가셔서 색깔을 좀 잘 보이는 하얀색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선의 색깔도 좀 굵게 만들어줍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는 현재는 어떤 그림인가요? 파도가 쏟아지는 그림이죠. 그러면 오늘은 적어도 숏을 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숏을 칠 때 정확한 칼라를 잡기 위해서 이 RSI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정해진 정답은 없기 때문에 15분봉, 30분봉, 1시간봉 등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30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30분봉에서 튀어오르는 구간에서 숏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마이너스 1.5%까지 떨어지는 비트코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 구간에서 우리가 숏을 걸었다면 단타 수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15분봉으로 놓고 본다면 더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봉우리가 튀어오르는 부분에서 숏을 잡았다면 2%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 봉우리가 과도하게 튀어오르는 시점에서 숏을 잡았다면 다시 2%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구간도 있었습니다. 고점이라 생각했지만 여기서 숏을 잡고 재차 더 올라가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 칼라를 잡는 방법은 분할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 100만원에 베팅을 하겠다면 이 구간에서 300만원, 그리고 더 RSI가 더 튀어주는 구간에서 또 300만원 물타기를 재차 하셔서 숏의 평단가를 계속해서 높여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RSI가 내려오는 부분에서 크게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하락 추세에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 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트코인의 큰 파도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단타 수익을 노려야 하기 때문에 일봉상 51선 위에 있다면 웬만하면 롱으로, 일봉상 51선 아래에 있다면 웬만하면 숏에 대한 베팅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셔서 롱숏 상관없이 나는 다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1시간 봉의 RSI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1시간 봉의 RSI가 39분의 바닥에 닿았다면 단기 바닥 신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까지 홀딩을 하셨다면 8.8%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20부근에 도달했다면 단기 바닥이라는 표시를 보여주었죠. 자, 이런 구간에서는 어떨까요? RSI가 중간에 애매하게 걸쳐 있었기 때문에 설사 여기서 폭락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저는 들어가지 않는 구간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과매도적인 상태에서 매수를 잡는 형태의 포지션을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드립니다. 웬만하면은 일봉상 51선 위에 있다면 롱 위주의 트레이딩을 하라. 웬만하면 51선 아래에 있다면 숏 위주의 트레이딩을 하라. 자, 만약에 오늘 숏을 치는 구간이라고 하면 15분봉, 30분봉에서는 웬만하면은 RSI가 과매수 지역에서 숏을 하라. 자, 나는 큰 추세 상관없이 롱숏을 둘 다 먹고 싶다라고 한다면 1시간 구간 자리에서 RSI 지표가 바닥에 도달하는 단기 바닥 신호라던가 RSI 지표가 과매수를 뜻하는 70 이상의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로 칼라를 잡아라 라는 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15%의 수익이 작아 보이지만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선물 거래에서는 125배까지 열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이런 변동성이 작은 수익이 아닙니다. 하지만 웬만해서는 레버리지를 고배율로 쓰지 마시고, 고배율로 쓴다 하더라도 내 전체 계좌에서 20분의 1 혹은 10분의 1로 선물 계좌를 나누셔서 나는 오늘 10배 레버리지를 쓰겠다고 하더라도 전체 계좌인 100%에서 10배가 아니라 10분의 1에 대한 10배 혹은 20분의 1에 대한 10배 이렇게 비중 줘서
조절을 하셔서 하시는 게 선물 거래입니다. 또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10분의 1만큼을 계좌로 옮기셨다 하더라도 2번에서 3번의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렇게 전략을 검증하셨다 하더라도 반드시 차트를 펼쳐보시고 최근에 5번의 흐름, 즉 얼마나 승률이 좋았는지를 꼭 검증해 보신 뒤에 매수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 4번 총 4번의 기회가 존재했음에도 과거의 차트를 펼쳐보면 꼭 승률이 100%인 것은 아니므로 직접 차트를 과거로 옮기셔서 여러 번의 백테스트를 거치심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역추세 계좌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큰 파도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이런 반등을 줄 때 혹은 조정을 줄 때 그 반등폭만큼에 먹는 트레이딩을 뜻합니다. 자, 투자는 어차피 평생 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럭키펀치를 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먹을 계속 내질러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까지